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반이고요. 제가 누워있다가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엔 그냥 영상이나 찍자. 그리고 또 마침 집에 이렇게 책 택배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어서 요거 같이 언박싱 해보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요거 찍으려고 급하게 입술도 바르고 또 갈아입고 왔고요. 근데 새벽이라서 계속 누워 있었어서 목소리가 조금 잠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책은 다 제가 내돈내산한 책들이고요.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보내주시는 책 택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조금 예민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고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더 좋은 콘텐츠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뭐 제가 알라딘에서 구매한 책도 있고 또 민음서 북클럽에서 온 것도 있고요. 다른 분들이 이미 민음서 북클럽 리뷰를 많이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서야 뜯어보네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어떤 책들 골랐는지 공유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정기 구독하고 있는 것들, 또 제가 철학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기가올이라고 대중을 위해서 좀 질 좋은 철학 컨텐츠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해주시고 또 어떤 자료 같은 것도 공유해주시고 그 서비스를 후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온 텍스트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칼을 안 갖고 왔네. 오늘은 맥주는 아니고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무슨 티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냄새는 약간 캐모마일 향이 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순서 상관없이 그냥 위에서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책을 뜯으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택배는 제가 정기 구독하고 있는 현대문학 잡지입니다. 문학 잡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제가 그 핀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핀 시리즈를 좋아해서 책을 한 권, 두 권 사다 보니까 이럴 바엔 그냥 정기 구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해 2022년 1월부터 정기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총 6권, 요거까지 6권의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죠. 이번 달에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로는 정재율 시인님의 작품이 실린 것 같습니다. 다른 문학 잡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현대문학 잡지는 정말 정직하게 소설, 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평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로 문학을 진하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북튜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질 좋은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셀렉해준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꼭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잡지에 실린 작품들을 다 읽지는 못하고요. 그냥 좀 끌리는 거나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작품 있을 때 그렇게 골라서 좀 읽고 있습니다. 1년 구독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만 원도 안 하는 가격이니까. 근데 1년 단위로 구독
원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 구독료가 10만 원이고 2년 구독료가 19만 원입니다. 저는 내년에도 볼 것 같은데 그럴 거면 2년을 할 걸 그랬네요. 여튼 문학작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현대문학에서 왔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미음사 택배입니다. 언박싱을 이렇게 조사가면서 해야 되는 응? 이게 친환경이라고 다 종이로 되어 있긴 한데 너무 많이 포장해 주신 거 아닌가? 바로 리터입니다. 예. 요것도 이제 아주 유명한 문학 잡지죠. 미음사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문학 잡지이고요. 35호부터 제가 신청을 했어요. 요게 이제 2022년 4월, 5월에 4월 달에 나왔겠죠? 이번 요 35호 스토리, 커버 스토리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아까 현대문학이 정말 어떤 소설과 시, 문학 작품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이 리터는 조금은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고 또 어떤 그 커버 스토리에 맞춘 여러 텍스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이 리터를 제가 관심 가는 주제로 나왔을 때만 구매를 했었는데 또 생각보다 집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음사 북클럽 가입하면서 같이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리터일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어머, 너무 귀여워. 바나나. 에너지바. 이번 커버 스토리는 요즘 언제 웃어네요. 우와, 재밌을 것 같다. 하고 그 미음사 유튜브 채널 가면은 이 리터 발행과 관련된 그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좀 기발하고 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미음사가 그래도 굉장히 큰 출판사이기 때문에 핫한 작가님들의 연재물이 좀 많아요. 그런 연재물들은 사실 책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거 읽는 재미도 있죠. 이런 주제에 맞게 요즘 굉장히 핫한 뭐 SNL의 인턴 기자 분에 대한 칼럼도 있고 또 요거 쇼터뷰도 있네요.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요것도 알라딘에서 구독 안 하셔도 일단은 한 권씩 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는 1년 구독이 78,000원인데 미는 북클럽을 하면 42,000원으로 할인이 되네요. 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드디어 미는 북클럽을 드디어 떴습니다. 사실 저는 굿즈에 대한 뭐 큰 로망은 없어요. 한 번도 굿즈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북커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우, 새 첫 냄새. 이렇게 쓰는 거겠죠? 예쁜데 안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미눔사 북클럽을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굿즈도 솔직히 잘 쓰지 않았고 또 미눔사 패밀리데이 때문에 한 경향도 있었는데 그 패밀리데이 때도 솔직히 책을 많이 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하게 된지는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굿즈는 좀 군더더기 없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굿즈는 노트. 어? 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같은 노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따로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책 읽고 나서 감상 같은 거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날짜랑 타이틀이랑 별점 놓는 거 있고 메모 밑에 쓰는 거 있고 여기 그 비어 있는 데는 글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감상을 쓰면 되겠죠? 제가 저번에 그 What's in my bag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빈 종이들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고 어떤 감상이나 내용 정리해야 될 게 있으면 적어 놓고서 책 앞장에 꽂아 놓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요거는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한 줄 노트라고 해서 그냥 문장 같은 거 쓰는 스티키 노트라고 알고 있어요. 요거는 안 쓸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그래도 뭐 일단 요렇게 굿즈가 요게 단 것 같은데 요거는 가이드, 북클럽 가이드라고 해서 어떤 북클럽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북클럽 이번 2022년 미눔사 북클럽 굿즈는 이렇게 3개. 그리고 제가 왜 신청을 하게 됐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이번에 2022년 북클럽에 이젠 도서들이죠. 스페셜 도서들. 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요거를 또 갖고 싶어가지고 또 갖고 싶은데 제가 프루스트 좋아하죠? 프루스트가 있네요. 에밀리 디킨슨 좋아하죠? 에밀리 디킨슨이 있네요. 다자이 오사무 좋아하죠? 다자이 오사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3명의 작가님들의 작품으로 골랐고요. 여기 뒤에 한 줄씩 써있는 문장을 읽어드려 볼까요? 일단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질투의 끝이라는 단편선이고요. 알렉시를 아연실색하게 한 것은 바로 누구나 얼굴은 여전히 삶을 향한 채 뒷걸음질로 죽음에 다가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리고 요거는 에밀리 디킨슨이랑 크리스티나 로세티가 서로 시를 주고받는 건지 아니면 각자의 시를 쓴 건지. 근데 잠깐만요. 이거 내가 왜 읽은 시 같지? 여튼 뒤에 문장은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자이 오사무입니다. 요즘 제가 일본 문학에 좀 많이 빠져 있어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용히 기대해주는 사람이 있어. 나는 신뢰에 보답해야만 해. 지금은 오로지 이 한 가지. 달려라 메로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게 됐다. 민음사 북클럽은 일단 굿즈 받을 수 있고 민음사 패밀리데이에서의 혜택이 있고 또 스페셜 도서 7권 중에 3권을 고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계문학 전집이랑 세계 시인전이랑 그리고 젊은 작가 시리즈에서 3권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른 3권은 첫 번째는 나스메 소세키의 구후입니다. 네, 요즘 일본 문학에 제대로 빠져있는 걸 느끼시겠죠? 나스메 소세키는 다자이 오사무만큼이나 유명한 일본 작가시죠. 아마 라슈무르슨 류노스케 작가님의 그 스승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바로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입니다. 발자크 책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 발자크의 색채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게 고리오 영감이라고 해서 고리오 영감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네, 정지돈 작가님의 스크롤입니다. 제가 그 정지돈, 금정현, 오왕기, 이상우 그 패밀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글도 너무 잘 쓰시고 또 서로 약간 그런 책 얘기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그래서 금정현 작가님이랑 정지돈 작가님이랑 이상우 작가님이 이 스크롤 관련해서 그 라이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챙겨봤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지돈 작가님이 쓴 작품이랑은 조금 다른 결이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요. 약간 게임 세계를 모방한 소설이라고 해요. 흥미진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6권 어떻게 네 됐다. 6권을 골랐습니다. 이게 북클럽이 5만원이거든요. 근데 5만원인데 벌써 책 6권에 굿즈까지 하면 괜찮은 가격이죠. 작년 패밀리데이 때는 아마 온라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제가 구매를 많이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는 오프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정말 꼭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사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택배는 그 정기 가오리에서 온 텍스트입니다. 저도 이건 처음 받아봐요. 되게 솔직하게 운영을 하시네요.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2월 된 금액이 얼마고 기타 수입이 얼마고 독서 제작이 얼마고 택배 비용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계산서를 바르게 주시네요. 하고 이게 조금 독특한 게 후원이 아마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후원 금액이 13,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형편에 맞게 후원을 받고 또 그 후원 금액에 따라서 뭐 혜택이 달라지는 게 없이 그냥 다 동등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너무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꼭 3만원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기가오리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까미가 자다가 왔네요. 까미 인사할까? 일로와, 올라와. 까미 오늘 꼭 갑옷 입었어요. 여름이라서. 근데 네가 부시럽다면 안 돼. 알겠지? 가만히 있다. 어이구 예뻐.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첫 번째는 따란, 배달 플랫폼 노동에 대한 텍스트인 것 같은데요. 목차를 보니까 어느 늙은 라이더의 죽음, 2부 배달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문제. 그래서 이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요게 왔고, 그 다음에 요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에 대한 설명 원고입니다. 그리고 저도 요 주 텍스트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여기 있네요.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아이고 두 개네요. 형 이상학 1, 형 이상학 2 해서 설명 원고 읽고 가세요. 있고 요거는 첫 논문도 한 문장부터 따라따란딴. 이게 뭘까? 이거는 제가 설명서를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뭘까? 요거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운영자분, 전기가오리 운영자분이 남자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페미니즘 관련된 철학에 대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쏠쏠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기보다는 잘못되게 가고 있는 방향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제대로 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이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리 임신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이라고 합니다. 대리 임신에 대해서 이 로살리 베어라는 분이 쓰신 논문을 아마 해석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논문 자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해석까지 제공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놔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소통의 의미로서 뭐 메일링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회의주의자의 믿음, 미하일 프레데라는 철학자 분이 쓰신 논문인가 봐요. 회의주의자의 믿음. 필연 학파 회의주의를 정의하는 견해나 믿음은 없다. 독단주의 학파의 일원이 아니라 회의주의자가 가졌을 만한 특정 학설이나 독단도 없다. 회의주의자 철학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구절조차도 회의주의적 학설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역시 철학은 이런 알 수 없는 문장들이 굉장히 매력있죠. 이건 뭘까? 이 하드커버는? 이건가? 매피. 제가 이거를 중간부터 받아서 1회 원고에는 탈레스 철학자를 살펴봤고
2회 원고에는 아낙시만드로스를 살펴봤고, 이번 3회 원고, 이게 3회 원고거든요. 그게 이제 아낙시메네스 철학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뒤쪽에 보면은 아낙시메네스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네 번째가 요거는 피타고라스입니다. 네, 아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공부 모임이 있고, 요번에 주신 그 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요걸 먼저 읽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 지금 이 정기가오리에서 틸리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목요일 10시마다 그 밴드 미팅으로 교육해 주시는 거 듣고 있거든요. 혹시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6개월, 커리큘럼이 6개월이라고 하셨다가 첫 수업을 들어갔더니 2년으로 잡고 계신다고. 커리큘럼을 2년으로 잡으셔서 그런지 막 진도 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알아야 될 것들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막 지루하지가 않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소크라테스를 했거든요. 아니야, 저번 주에 소크라테스를 안 했어. 소크라테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전 수업에 이제 못 나갔던 진도를 빼시느냐고 소크라테스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수업부터는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철학사가 시작되는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알라딘에서 산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자주 사는 건 아닌데 한 번 살 때 워낙에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책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살 때 조금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많은 책을 사놓고 리뷰가 없는데 안 읽을 걸 왜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못 읽은 거죠. 당연히 못 읽은 책도 있고 또 읽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월간 책 리뷰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고 또 이제 이 책은 내가 조금 더 컨텐츠화 시켜서 다른 더 어울리는 책이랑 같이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책이 있어서 만약에 책하울 영상에서 보시고 요거에 대한 조금 자세한 리뷰를 더 보고 싶은데 왜 소개를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 책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책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F널입니다. SF널 2022 편입니다. 예! 역시 이 미국 덕후 느낌의 표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메인 작가는 켄 리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널 2021년 거는 2021년에 나왔던 신작 작품들이 수록되어져 있고 또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SF 소설도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소프트한 SF 소설이 있고 되게 하드한 FF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소프트한 경향의 소설을 좋아해서 특히 테드 창 너무 좋아하고 켄 리우도 너무 좋아하고요. 약간 그런 류의 소설을 좋아하는데 그런 소설 외에도 다른 SF 소설도 읽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1이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소프트하고 대중적인 느낌의 SF 소설이 있고 볼륨 2가 아마 조금 하드하고 더 매니악스러운 그런 게 실려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 한 권 한 권씩도 구매가 가능해요. SF 소설이 처음이신 분들은 소프트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작가의 작품이 내 스타일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더욱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시고 이 사람의 글이 나랑 좀 잘 맞다 싶으면 조금 더 깊게 그 사람의 책을 찾아본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가이드가 될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쭉쭉쭉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김현덕 작가님의 시인님이죠. 김현덕 시인님의 첫 에세이집입니다. 액체 상태의 사랑. 제가 김현덕 시인님의 책을 좋아하거든요. 여기 있네요. 재와 사랑의 미래라고 해서 시집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이것도 제목이 액체 상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약간 같은 결의 느낌으로 가는 에세이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시인님들의 시집과 에세이를 같이 소개하는, 아마 이것도 읽어보고 괜찮으면 같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책은 이장욱 시인님이 쓰신 혁명과 모더니즘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장욱 작가님이 러시아 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쓰신 책이에요. 일단은 이장욱 작가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걸 먼저 구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요것도 시간의 흐름에서 나온 책이에요. 시간의 흐름에서 나온 윤혜서 작가님의 움푹한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네, 제가 시간의 흐름 출판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간 알림을 해놔서 여기 이제 신간 알림이 떴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한 책이거든요. 책이 굉장히 잘 빠졌네요. 이게 이렇게 보기에는 평평해 보이는데 약간 그 파리 눈처럼 좀 오묘한 빛을 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내용이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서 알라딘의 책 소개를 빌려보자면 네 사람이 있다. 운, 현우, 이영, 마테오. 소설 속 시간은 분절되어 있고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내 인물의 이야기가 교차되며 전개된다. 그러나 독자는 읽어나가는 동안 점점 알아차리게 된다. 빈 공간, 누군가의 부재를. 남겨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라진 사람을 기억한다. 약간 미스터리한 느낌이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이승우 작가님의 욕조가 놓인 방입니다. 이승우 작가님은 소설가 중에 소설가로 불리기도 하고 굉장히 좀 밀도 높은 소설을 쓰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밀도 높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소설을 쓰시는 분이 쓴 사랑 이야기는 어떨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그러나 당신은 다시 질문해야 한다. 사랑이 있기나 했던가? 어떻게 보면은 연애, 사랑할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표출이 되잖아요.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나쁜 걸 하면 웃긴 게 또 나쁜 감정이 들면서도 이게 나쁜 감정이 아닌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시집입니다. 김혜순 시인님의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가 돌까? 일단 제목이 너무 시적이지 않나요? 근데 요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가 돌지? 요 제목만 봤을 때는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요게 엄마에 대한 시집입니다.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시집으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나온 지 별로 안 된 시집인데 제목도 마음에 들고 엄마 이야기라고 해서 또 읽어보고 싶고 시인의 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 이 시집은 읽지 마. 다 모래야. 벌써 슬플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조민진 작가님의 내일의 가능성입니다. 그 조민진 작가님은 원래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 한 10몇 년간의 기자 생활을 정리하시고 쓰신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던 이유가 이 카드 리뷰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 생활 17년 차 우아해지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네. 조민진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었던 책에 대한 리뷰랑 또 이제 그 책과 관련된 그림들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책으로 딱 그 분류가 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1부 어른이 된다는 것, 2부 추억하기 좋은 날, 3부 슬퍼도 걷는다, 4부 새로운 내일.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제목은 뭐 책 이름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각 파트마다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인지는 이렇게 밑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책을 골랐던 이유가 이 작가님이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과 그림, 서점과 미술관, 이른 새벽과 커피, 그리고 와인을 좋아한다. 때때로 아침에 마시는 샴페인으로 하루의 기분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제 취향이랑 비슷하신 분이 어떤 책을 좋아하셨고 그 책에 대한 감상이 어땠고 그런 것들 보고 싶어서 구매한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 이저벨 월커슨의 카스트입니다. 네, 이 책은 카스트 제도가 인도의 신분 제도잖아요. 근데 그 인도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불평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 사회나 뭐 우리나라나 어떤 민주주의 나라에서 겪는 그런 위선적인 불평등에 대한 책이고요. 당연히 이런 뭐 문학 소설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책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르면 알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장애와 관련된 것도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별이나 편견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야지 보이는 것들에 대한 거에 요즘 많이 꽂혀 있습니다. 이런 차별 아니면은 사람들 간의 연대적인 것들, 그리고 뭐 환경이나 비건 뭐 이런 분야들도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알아야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카스트라고 하는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문장이 되게 임팩트가 세네요. 이 미친 차별이 대수롭지 않다면 당신은 방관자이거나 가해자다. 그 다음 책은 같이 보여드릴게요. 알베르 까뮈의 산문집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 또 알베르 까뮈인데요. 알베르 까뮈의 그런 쿨함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서 중고책이랑 새 책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책을 구매를 했고요. 요 안과 겉은 알베르 까뮈의 완전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산문집이고, 요거를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쓰신 게 결혼과 여름이입니다. 약간 멘탈 흔들릴 때 많은 분들이 읽고 좋다고 하시고 또 제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봤고요. 요게 초기작이다 보니까 알베르 까뮈의 그런 문체가 조금 더 거칠게
담겨져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한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 두껍네요. 노이즈, 생각의 잡음이라는 책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쓰신 데니얼 카너먼의 10년 만의 신간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때 약간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노이즈라고 하는 생각의 잡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죄를 물을 때 어떤 판사는 뭐 10년을 구형한다면 어떤 판사는 15년을 구형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이유가 어떠한 잡음 때문이라는 게 이제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의 잡음들을 컨트롤해야지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주장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자기계발서 느낌만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주장이 뒷받침돼서 내가 설득을 당하는 이런 책들이 있고 그냥 일단 이게 맞다라고 좀 우기는 경향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좋은 책이기를 바랍니다. 요건 제가 선택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노벨문학상으로 압둘라자크 부르나 작가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분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어떤 그분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분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뻗어나가서 어떤 작품들을 읽으면 좋을지 이렇게 가이드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책 박스 언박싱이 끝이 났는데요. 사실 영상을 생각하고 찍은 게 아니라서 이 영상이 살아서 올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냥 제가 저런 책을 샀구나, 저런 책을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겠구나, 또 저런 취향을 가지고 있구나, 또 뭐 신간으로 이런 게 나왔구나, 요 정도로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 반에 찍었거든요. 지금 3시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찍으면 잠이 올 줄 알았는데 잠이 더 깼어요. 큰일이네. 머리도 산발이 되어가고 있었네요. 제 친구들이 영상을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왜 후반부로 갈수록 머리가 산발이 되냐. 근데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묶고서 영상 찍는 것 같은데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머리 계속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고 영상을 찍어도 나중에는 막 다 머리가 산발이 돼 있더라고요. 조금은 정신없었던, 두서없었던 이런 언박싱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